자, 윈32 API한테 이제 헬로우 인사를 알렸으니, 자, MFC도 헬로우 월드라고 또 예제 한번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프로젝트를 뭐 닫으셔도 되는데, 안 닫고, 여기 이제 뭐 이런 새 프로젝트 만들기 메뉴가 있죠? 컨트롤 시프트 N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MFC 앱을 만들겠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제 바로 되는데, 뭐 여기서 요거 더블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오른쪽 목록에서 MFC 앱 있죠? 요거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든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헬로우 MFC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솔루션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개념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나중에 할게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넘어가고 만들기 누릅니다. 이미 이때네? 이미 있구나. 제가 잘 됐네요. 차라리 차라리 잘 됐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미 있네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헬로 MFC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폴더를 지워버리면 돼요. 그 이름이 같은 폴더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 만들기 해가지고 하면 이번엔 넘어가지죠.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단일 문서, 영어로 이제 싱글 도큐먼트죠. 그래서 싱글 도큐먼트, 이게 멀티플, 얘는 이제 다이얼로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로 가야 되냐면, 우선은 이제 그 도큐먼트 뷰 아키텍처를 지원할 거냐라고 여기 선택하게 돼 있는데, 안 하는 게 사실은 좀 간단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건 아무래도 단일 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하고 대화상자 두 가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단일 문서다 라고 하시고, 프로젝트 스타일에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마시고 MFC 스탠다드라고 하시고, 그럼 밑에 비주얼 및 스타일 색 이런 게 윈도우즈 네이티브 디폴트 됩니다. 한 10몇 년 전으로 확 돌아간 구형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면 뭐 이런저런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쭉 넘어가면 돼요. 그냥 바로 끝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끝났어 마침, 그러면 그냥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이제 새로 생성을 했죠. 자,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봐야죠. 뭐 일단 별거 없고 F7키 눌러서 실행을 좀 해볼게요. 빌드 좀 하고 F7키 눌러서 이제 빌드를 하니까 뭐 당연히 성공하겠죠. 컨트롤 F4키 누르면 실행이 될 텐데, 아까 그 API보다는 조금 뭐가 있죠. 아이콘도 있고 메뉴도 있고 이 툴바라고 부르는 놈도 있고 여기 밑에 상태바라고 돼 있는데 얘도 좀 있고, 그나마 조금 더 낫네요. 둘의 우열을 가리는 자체가 참 슬픈데, 네, 한 20년 전 아이콘들이네요. 예,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그 MFC로 만들어 본 예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얘네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가 여러 놈 있어요. 근데 여러 놈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어디냐면 C hello MFC app 클래스죠? 그 밑에 가면 이제 거기 함수들이 뭐가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init instance라고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여기 또 뭐가 잔소리가 그냥 주저리 하나도 못 알아먹을 얘기들이 잔뜩 써 있어요. 그래서 얘의 코드를 이제 뜯어서 분석하고 뭐 여기서 어떻게 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MFC 코드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갑자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디자인 패턴이 등장합니다. MFC는 기본적으로 싱글톤이라는 패턴이 사용됩니다. 뭐 자바에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뭘 알아서 다 해줘요. 뭐 객체 생성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그 스프링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컨테이너가 알아서 처리하게 해주는데, 예,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관리 감독의 책임은 개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객체 생성 네가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MFC 프레임워크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는 게 여기입니다. 자, init 인스턴스가 메인 함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FC에는 윈메인이 있다 없다? 네, 있다. 어쨌든 우리가 거기를 만질 일은 없어요. 근데 거기 있다. 그때 이제 함수의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APP 클래스 멤버 중에 밑에 보시면 EXIT 인스턴스라고 하나 또 있죠. 요건 언제 불리냐? 인스턴스 종료될 때, 즉 프로그램 끝날 때 불린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료할 때 불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무슨 중요한 말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불린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호출된다겠죠. 호출된다인데, 이걸 영어 표현으로 하게 됐을 때, 뭐라고 나오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called by framework.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헬로 MFC는 구조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프레임워크는 뭐 우리는 지금 MFC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MFC 프레임워크이겠죠.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불리는데, 이게 다시 말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콜백 된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부른다. 그러니까 늘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건 언제 불리는데, 왜 호출되는데, 그럼 그때 딸려오는 어떤 정보가 있지 않나? 그럼 좋아.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떤 처리를 하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called by,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호출이는 흐름이죠.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워크가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called by framework일 때는 두 가지 형태에 의하는데, 이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가상함수입니다. 가상함수가 다 레퍼런스를 여러분이 뒤져보면 called by framework이란 말이 나옵니다. MFC가 알아서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제 왜 불리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called by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callback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그러냐? 이제 메시지 처리기 있죠. 메시지 처리기. 영어로는 이제 핸들러예요. 핸들러를 우리말로 이제 그 처리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가 하나 정해지면 그 정해진 메시지에 대응해주는 그것과 쌍을 이루는 어떤 함수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함수를 처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 등록해 놓고 쓰는 거거든요. 내가 안 불러요. 이런 가상함수는 재정의 해주면은, 그렇게 해주면 알아서 called by framework에 의해서 불려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MFC가 힘들어지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거죠.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머리에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 다 해드릴게요. 우선은 그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윈도우 뭐 PC용 뭐 어플리케이션이다. 뭐 요런 거 개발을 할 때는요. 뭐 아까 이제 뭐 SDI 얘기 했었는데, SDI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로 여러분이 뭔가 선택해서 했잖아요.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제가 MFC 강의 만들기 전에 웹에 대한 기술을 막 설명했어요. 그때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이 원칙이라는 거 잘 뜯어보면은 잘 분리하라라는 얘기예요. 코드를 용도에 따라. 근데 그걸 이제 새 놈으로 항상 쪼개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새 놈은 무조건 쪼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제어 체계는 당연히 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UI 있죠. GUI.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따르는 자료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 이걸 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윈도우에 SDI로 딱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와 마찬가지로 딱 세 덩어리가 튕겨져 나와요. 어떻게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cwin app 클래스의 파생 형태의 어떤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GUI와 관련된 놈이 뻥 나오는데 그때 두 놈이 튀어나와요. 일단 프레임이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이제 정확히는 cframe wnd 클래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붙어서 쌍을 이루는 같이 작동하는 cview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자료 구조가 하나 또 뽕 튕겨져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cdocument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그러니까 SDI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이 일단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역할이 뭐냐? cwin app 제어 체계예요. 그 다음 document 뭐냐? 이거 자료 구조야. 그럼 GUI가 뭐예요? 얘네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MFC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코드가 여기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C나 이런 걸로 처음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나 C++를 배울 때는 일단 메인문이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디서 끝이 나는구나, 이 흐름이라는 게 내 눈에 보이죠. 근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이 프레임워크가 흐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은 이 말은 여기서 끊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로 넘어와서 여러분, 그래서 이 cwin app가 있잖아요. 얘가 프로그램 그 자체에 해당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프레임하고 뷰는 그냥 GUI 관련된 거구나. 그 다음 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소록 같은 거 만든다라고 했을 때 주소록 뭐 조회하고 정보 넣고 하는 건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소록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하는 건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걸 파일로 저장을 하시든 뭐 아니면 DB에 담든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다가 그럼 꼭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나요? 아니요. 난 실험 해놓고 모든 코드를 여기다 다 집중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개발이 해도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자른 이유는 이 유지보수 때문인데, 유지보수할 수 있는 성질이 확 줄죠.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코드도 알아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눠주시면 좋은데, 뭐 자기 고백을 좀 하자면 저라고 무슨 머시기 원칙 다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적당히 알아서 잘합니다. 네,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MFC를 이루는 클래스는 요 세 놈이다. 근데 저기에서 이제 다시 일로 와가지고 좀 봐야 되는 게, 우선은 MFC 어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AFX winmain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 함수가 호출돼서 쭉 가다가 어느 지점 가서 끝나면 프로그램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얘가 쉽게 말하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 내부에서 뭐 하냐면은 얘가 류를 하는데, 뭐를 류를 하냐면 정확히 류도 안 해요. 그냥 인스턴스가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객체를 생성한다. 이거를 생성해요. cwin app 클래스 오브젝트를. 그러면 얘가 쉽게 말해서 얘가 이제 그 메인 함수구나, 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루고 있는 흐름은 또 세 가지예요. 이렇게 쫓아가 보면 세 가지인데 여기서 핵심 함수가 1, 2, 3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init instance예요. 이 함수가 불려요. 얘 찾아보세요. 불려요. 내가 안 불러요. 그러니까 cwin app 클래스에 얘가 알아서 불려요. 언제?
함수 AFX 윈메인이 작동하면서 프로그램이 MFC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얘가 불린다고 거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불리는 놈이 있는데 걔가 런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불리는 게 이제 exit야. exit 인스턴스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 세 놈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아 저게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때 요 런 있죠. 이때부터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냐면은 메시지 큐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정확히는 이제 아니지 큐라고 하면 안 되지 루프가. 그러니까 런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루프가 뱅글뱅글 돌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 얘가 이제 어딘가로 콜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뭔가 여기에다가 뭐 잔뜩 짜서 넣어서 처리기라는 걸 왕창 등록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계속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코드들이 들어가 있겠죠? 내가 만든 게. 걔네들이 이제 막 불리면서 프로그램이 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이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내가 흐름을 결정해서 뭔가 계속 가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알아서 부르네? 아 그럼 언제 불리지? 왜 불리지? 나 그럼 이때 뭐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이제 하나씩 공부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요때 좀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MFC 갖고 뭔가 할 때는 이제 더 고민할 게 하나 또 늘었죠. 코드를 이제 내가 아예 짠다기보다는 여기다가 이제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이제 추가의 개념으로 기존의 프레임워크에 이제 살을 덧대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MFC를 할 때는 아까 이제 계속 강조했었는데 첫 번째 어떤 게 불린다. 그럼 언제 불리냐 이런 거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 왜 불렸냐 원인이 뭐냐. 그럼 나는 코드를 짜야 되잖아. 말이 꼬이네요.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에 넣어야 되지?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콜백이 된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얻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잘 부를 수 있겠다. 그 왜 거기냐? 아, 내가 코드를 넣었는데 그게 뭔가 하려면 다른 거랑 간섭받지 않거나 아니면 뭐 하기 용이하거나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윈도우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가 윈도우라고 생각해 보면 그 뭐 작업 표시 저기 상단에 캡션 바라고 해서 뭐 닫기 최대화 뭐 최소화 최대화 닫기 이런 거 있고 뭐 메뉴 같은 거 있고 툴바 있고 여기 뭐 이제 내용도 있고 뭐 그냥 윈도우가 여기 더 붙어 있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윈도우는 한 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 개가 이제 겹쳐갖고 오버랩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그러면 여기 이 인스턴스에 메시지 큐도 있고 이 메시지 큐에서 계속 뭔가 퍼올리는 루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윈도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문제는 내가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쟁여 넣었어요. 여기다가도 뭘 하나 넣었어. 여기다가도 뭘 하나 넣었어.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처리기가 있는데 이 루프로부터 이렇게 콜백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기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가 왔다 쳐요. 뭐가 왔냐? wm 커맨드가 왔어. 근데 이 wm 커맨드를 처리하겠다는 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아니면 저 중에 어디다 넣는 게 잘하는 거냐? 이런 걸 또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윈도우들을 돌아다녀요. 이렇게 루프를 돌듯이 도는데 그게 이제 또 라우팅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도 어떤 MFC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라우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라우팅 순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불림, 뭐 어떻게 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저런 걸 다 외우셔라 뭐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권장되는 포지션들을 제가 권해드릴 겁니다. 이럴 땐 어디다 하셔라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우팅 순서야 정해져 있지만 코드를 어디에다 집어넣을 것이냐는 그건 오롯이 개발자의 이제 선택에 따릅니다. MFC 쪽으로 넘어오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중간에 끊는 것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된다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